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북핵 위기가 임박하면 제주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전략 폭격기가 이착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 제출된 문건입니다. 특히 최종 보고 및 건의사항이라는 문건에는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할 경우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데 제주가 최적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제주 신공항을 건설할 때 미국의 전략 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을 고려해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제주는 곧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면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제주도민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공항 같은 게 이제 전략적으로도 이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도민의 안전이라든가 평화를 위해서도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들어오면 확실히 평화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깨질 것 같긴 해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북핵위기 대응 특위 측은 회의 중 나온 개인 의견일 뿐 최종 보고서에는 제주도 핵 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공항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정도까지도. 하지만 제주도는 신공항에 군사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등 권역별로 교육환경 격차가 커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등 3개 기관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 설치된 진로 체험 부스. 학생들이 바리스타와 밸런싱 아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게 직업 설명을 듣습니다. 제가 원래 그림 쪽으로만 쭉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바리스타 같은 것도 있고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다른 쪽 직업도 좀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시보다 상대적으로 진로 탐색과 문화생활 기회가 부족한 서귀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3개 기관이 지난 9월 함께 마련한 행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세 기관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협력하기 위한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아이들이 창의력이라든지 학생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한 20억 원의 예산을 들어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협력 플랫폼은 학생 건강과 생태환경, 안전과 진로 등 4개 분야에서 해마다 중점 추진 의제를 선정해 운영됩니다. 첫 해인 내년에는 학생 건강이 공동 의제로 선정됐습니다. 9년째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생 비만율을 낮추고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회복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함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지원되고 그런 비만을 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또 건강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청도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세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도 편성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서귀포 시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올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두 행정시장도 새로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됐고 두 시장 모두 부동산 투기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이 소유한 7,000제곱미터의 땅. 지난 8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이 토지는 여전히 강병삼 시장 소유입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여전히 제 개인적인 입장 이런 게 변함없습니다. 처분 가능한 시점에 최대한 빨리 전 처분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강병삼 시장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됐고 오영훈 지사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저희들이 법률로서 제도로서 확보된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주도가 내놓은 개선 대책은 없습니다. 행정시장과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약에 의한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법적 뒷받침부터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시민들의 대표로 이제 그 업무를 이제 관장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행정시 시장직을 이제 수행하는 분만큼이라도 인사청문 이제 임명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명권자가 사전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1차 검증에서 먼저 거른 뒤 능력 중심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공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과 비공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구분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실제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담보하는 동시에 실제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제도 취지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사실상 제도 개선은 물 건너 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 민선 8기 첫 행정시장들은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논란만 남긴 채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겨울 한파가 닥친 가운데 쪽방이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노숙인 거주시설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대구 MBC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신병원과 노숙인 거주시설에서 10년 넘게 지내온 최연하 씨. 60대에 막 접어든 올해 10월 공공임대사업에 도움을 받아 작은 방이 있는 빌라를 얻고 자립했습니다. 공원 같은 데도 가고 싶으면 가고 영화도 이제 보고 싶다면 또 보여주고 이래 하시니까는 그게 좋더라고요. 매일 정신재활센터에서 치료받고 하루 2-3시간씩 시설 일을 도우며 월급도 받습니다. 덕분에 적금도 들고 청약 통장도 생겼습니다. 아직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더 자유롭게 홀로 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려고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갖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면 이제 양로원에 갈 생각으로. 대구시에 따르면 최 씨처럼 거리나 시설, 쪽방에 사는 노숙인은 대구 경북에 1,50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노숙인 시설과 상담소에서 아름아름 이들의 자립을 도와왔지만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임대료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분들이 낮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일일이 저희들이 발굴하는 그 시작점이 상당히 힘들었고. 대구 노숙인 시설협회와 지역의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모여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왔던 지원 활동을 분야별로 체계화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되게 단편적이고 단기간에 거친 지원들만에 그쳤었는데 이번 이제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노숙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자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들을 좀 지역사회 내에서 좀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시설과 상담소에선 자립을 원하는 노숙인을 찾아 필요한 훈련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거주지 마련을 돕습니다. 기업은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협의체 출범 소식이 한파로 꽁꽁한 사회를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 산지에만 낮은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침까지 한라산 높은 곳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눈발이 약한 정도겠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있어서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아침에 산행하시는 분들은 미끄러움 사고에 조심하시고 중산간 이상도로에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눈은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사이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맘때 겨울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늘빛이 흐립니다. 오후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겠고요. 제주 남부 지역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의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정도가 예상됩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현재 서부와 동부 지역은 체감온도 2도 안팎으로 떨어져서 가장 춥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체감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9도가 예상되고 동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하늘빛도 종일 흐리겠고 이맘때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할 텐데요. 오늘 오후에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비나 눈 소식은 없겠고요. 다가오는 새해 첫날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돼서 해맞이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가시리 JB클럽 1동 100만 원, 진승철 씨 10만 원, 고미소 씨 10만 원, 양현자 씨 7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다음 달 31일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후 다시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아동학대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세 자녀와 아내가 사는 집 현관문을 부수고 임시조치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아내에게 연락하고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